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구분 소유자 분들의 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관리회사였죠. 그리고 제가 승소했다는 것은 관리회사의 이런 관리비 청구가 기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제가 승소했느냐? 여기에 승소해서 했던 내용들이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이 각각 제가 주장했던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자, 그 주장 중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하면, 첫 번째, 적법한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비 청구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당연하죠. 이렇게 적법하게 소진되지 않은 관리인과 위탁도급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게 적법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 관리업체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관리회사, 즉 적법한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비 청구의 주체는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맞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무관리라고 했잖아요. 민법상 사무관리와 관련해서 이러한 관리 업무인 사무는 관리회사의 사무가 아니라 관리단의 사무이기 때문에, 즉 관리회사가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관리단의 사무인 거잖아요. 관리단의 사무이기 때문에 관리회사는 관리단에게 이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구분 소유자 개개인에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관리단의 사무니까 사무관리, 남의 사무로 관리줬으니까 그 사무의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다가 청구하는 거잖아요. 아까 생선가게 같은 경우는 자리를 비운 생선가게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청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무관리, 어떤 사람의 사무, 그 사무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무를 갖고 있는 주체에게 청구하는 것이지 이 사무의 주체가 아닌, 이 사무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청구하는 것 안 된다는 것이고요. 구분 소유자는 이런 사무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 업무의 사무는 관리단의 사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에서는 타켓이 잘못되었다, 사무관리 주장하려면 관리단을 상대로 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도 받아들여졌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부당이득이에요. 민법상 부당이득. 자, 관리에서는 난 법률상 원인도 없이, 자, 무효라면서, 관리인이 무효로니까 나도 무효이고 나는 의무도 없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일해준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고, 이런 부당이득 관련해서 어떻게 했느냐. 체납 구분 소유자, 관리비 안 냈으니까 체납이라 할게요. 이런 체납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에게 부담하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소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관리단은 그 구분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를 지울 수 있죠.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해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비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 이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득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득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관리비를 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있으니까. 만약에 관리비 낼 의무가 없어졌다면 이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부당이득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판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봤어요. 즉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해가지고 다 답변을 하니까 이 답변 하나하나를 다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회사가 권한 없이 관리 행위를 한 후에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왜냐? 적법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는 안 된다. 그리고 관리단의 사무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개개인에게는 사무관리 주장 못한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관리비 납부 의무를 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득이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도 안 된다. 자,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